으쌰으쌰.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 시간에는 연하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게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6살 어린 연하남입니다. TV를 통해서도 저희 남편 출연을 통해서 다 들으신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서 편집이 되거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다 나가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2년 차 되옵니다. 2007년도에 제가 한국에 입국했고요. 와서 하나원에서 우리는 그 모든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 근데 여기서 뭘 받게 되냐면 컴퓨터 교육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 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많은 시간이 필요되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주간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뭐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무슨 외래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학생들처럼 과목별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컴퓨터란 거 컴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하자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진짜 잘해요. 빨라요. 이해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 용어도 모르는 데다가 컴퓨터를 배우자고 하니까 너무나도 익숙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컴퓨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이익이 있고 컴퓨터를 알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예. 뭐 핸드폰을 해봤나 컴퓨터를 해봤나 그러면서 오직 그 컴퓨터 교육 시간에도 우리는 그냥 희귀해 진짜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그냥 바라볼 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이렇게 구경만 할 뿐 또 선생님들이 와서 개인 지도할 때는 예 하면서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그냥 빨리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데 컴퓨터가 우리가 배워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받아들이지 않고 딱 나와보니까 진짜 컴퓨터라는 게 매 집에 뭐 두세 대씩 다 있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컴퓨터 아니면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우리가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원 졸업하고 나오자마자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한 몇 명에서 신청을 했어요. 우리 봉사자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센터에서 이렇게 또 봉사자들을 보내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분을 통해서 우리가 짬 시간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을 같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 혼자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아무 때 아무 시간에 막 들어와도 그냥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제 그 봉사자 분께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대로 잘 교육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기다렸다가 7명이 다 앉아서 띵동 해서 들어오신다 그냥 딱 보니까 키가 엄청 크신 분이 좀 마른 체격이지만 버쩍 마른 체격이죠. 근데 키도 크고 정말 인사 한마디에 우리가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먼 데서 오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북한에서 듣던 그 단어들, 이 종가나새끼, 이 가나새끼, 그 어떤 역도 우리는 달게 받으면서 그것도 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살았고, 그런데 익숙되다 보니까, 역도 진짜, 역으로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소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부드럽고, 진짜 억양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야, 한국 사람들 진짜 말투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원에 있으면서 그 남자 선생님들도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이 교육이 몇 분 안 되고 다 여자분들이 교육이었어요. 교육 그 시간 선생님들이었는데, 거기서도 남자들이 목소리라는 것은 그냥
교육과 관련된 그런 단어 외, 그런 말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뭐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두들 그런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원 원장님으로부터 남자분들 그냥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냥 예, 참 말씨가 이쁘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었어요. 솔직히 대중을 많은 인원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명령조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개별 대상하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분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고 타자 속도가 매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아도 그 속도 거기면서 발전되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런데도 계속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 부분에 마음이 계속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먼저 그랬거든요.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결혼 안 했대요. 그러면 내가 탈북자 친구 예쁜 친구 예쁘고 젊은 친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의 나이를 잘 몰랐어요. 나이도 모르고 그냥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냥 봉사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대우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 예쁜 친구 소개해 줄까요? 된대요. 그래서 사실 소개해 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그 가는 시간에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소개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게 뭐냐면 점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다른 건 포기는 절대 안 한다. 이순실이가 북한에서 10년 동안 꽃제비 생활하면서 거지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게 그 살았던 모든 걸 대한민국에서 그 살았던 거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북한의 그 뭐 같은 나라에서도 내가 살았는데 한국에서 왜 못 살아? 이런 생각하면서 절대 결혼이란 그 다음에 나에게 시댁이란 이런 것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인생에 이젠 두 번 다시도 없다. 내가 진짜 이렇게 탈북하게 된 동기도 시집가서 북한에서 시집가서 가출로 된 그 동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출도 그 남편이 너무나도 폭력성과 욕과 술만 먹으면 때리고 먹을 거 없어도 때리고 그냥 화가 나도 때리고 가난이 싸움이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게 싸움뿐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7달 만에 제가 집을 가출하게 됐고 이제 가출하게 되면 제가 올 때 갈 데 없어서 오빠네 집으로 가는 게 사실 맞는데 오빠도 내가 시집갈 때 뭐라고 했냐면 죽어도 그 집에 귀신이 되거라. 절대 이혼을 하거나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못 살겠다고 오지 말고 그냥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엄마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살았다. 이러면서 여자들은 시집가게 되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절대로 집을 뛰쳐나오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시집가게 되면 치마자락이 몽당 치마가 눈물에 젖어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고 산다고 이러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출을 해서 살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오빠네 집으로 들어간다면 오빠한테 진짜 많이 오빠가 많이 속상해할 것 같고 또 같이 있는 얽혀언니 있잖아요. 얽혀언니한테도 또 막 내가 막 체면이 안 서고 또 어린 자식도 아니고 다 큰 놈이 시집갔다 온 놈이 그 집에 어서 살겠다고 얹혀서 숟가락 두는 것도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가출을 하고 오빠네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마음 다지는 게 진짜 꽃제비 생활할 때도 어떤 그 장사꾼이 그랬어요. 날 보고 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저 산골에 들어가서 농사랑 지어먹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라도 가서 살아라. 결혼해서 살아라.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절대로 아닌데 그러지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이란 없고 시댁이란 없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나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절대 그 자리만큼은 내가 내어주지 않았었어요. 내 자신에게도. 그런데 이 남자를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그 자리는 없다 하고 그 비워놨던 자리에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3개월이 되고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우리 여기면서 나가면 손님이 오거나 뭐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나가서 밥을 먹고 식당에 나가는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한국 문화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손으로 다 북한 음식 한두 가지씩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서 큰 상을 차려놓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밥 먹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야 저희 남편이 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명함을 주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이제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 전 모를 거 있으면 전화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다 와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명함을 집었어요. 명함을 집고 그러면서도 내가 늘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한 게 뭐냐면 아 이분이 이제 여기서 우리 집을 나가게 되면 두 번 다시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전화번호도 몰라요? 예,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명함이 딱 오니까 전화번호가 있고 이름도 있고 그래서 아 그때는 진짜 마음이 놓이는 게 어딜 가든 내가 전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밥 다 먹고 바이바이 하고 다 보냈어요.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2층에서 살았거든요. 인천에서 살았어요. 2층에서 살면서 이렇게 가는 거 내다봤어요.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그냥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차차차차 내려가서는 그 다음에 차를 빽빽 하고 딱 문 여는 거 보니까 하얀 백차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흰 차를 타고 흰 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고급 간부들이 타는 차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도 드는 저 사람이 아버지도 간부구나. 근데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간부면 새끼들도 다 간부라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의 그 대물림 직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는 머릿속에 지배되고 있어서 아, 저 집에는 저 아들이 흰 차를 타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간부를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휙 달아나기 전에 집에 손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빽빽빽빽빽 눌러가지고 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잠깐만 빨리 좀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예예예 하고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2층에 다다다다 발작 소리 나는데 얼마나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냥 내가 탈북할 때의 그 영감성을 발휘해서 그냥 한번 말해보고 안 되면 간두고 가지고 뭐 2번 벌지 1번 벌지 몰라도 여기서 말은 하자. 막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작 소리가 다다다다다 나니까 심장이 활랑활랑거리면서 진짜 내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막 들릴 정도로 그렇게 쿵당쿵당 막 떨렸어요. 근데 문을 딱딱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는데 바깥에서 문 열고 안 들어오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결혼 저번에 소개해 주신다 그래서 나 기다렸는데 소개 안 해주시네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소개는 없어요. 소개할 사람 없어요. 이래놓고 일단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문을 쿡 닫고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결혼할 거죠? 했더니 결혼할 거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몇 살인가 안 물어봤어요. 결혼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해야 되겠죠? 예, 결혼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거면 나랑 같이 삽시다. 나도 결혼을 못했고 여기서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의 북한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도 심지어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혼자 살 거면 이제 내가 혼자 사니까 결혼할 거면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것도 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오늘 가지 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제 것도 예 하는 거예요. 내가 납치한 거맨 거 아닙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동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틀 지났어요.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해서 이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같이 삽시다 했는데 제 거도 예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빈집에 이렇게 그 텔레비도 그 밑에서 쓰레기 박스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텔레비통 같은 거 빈 박스 종이 박스예요. 여기다가 선물 보재기잖아요. 분홍 색깔 이런 분홍 색깔 그런 보재기 씌워놓고 위에다가 텔레비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도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3개월 되니까 엄청난 그런 것들을 끌어다 놓고 닦고 쓸고 막 그렇게 그걸 보면서도 행복해하고 또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또 과외 시간에 이렇게 공부 배우고 그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면서 야 북한 여자들 생활력 강하구나. 그러면서 북한 여자들이라면 저런 여자들이라면 나도 한번 꼭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이순실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물어봤어요. 왜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좀 리더력도 있고 이렇게 좀 나서서 뭐 이렇게 막 해제끼는 일들이 참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저런 분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내가 혼자 사니까 결혼할 거면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것도 동의했대요. 그래서 이틀 만에 우리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여기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후지부지 하면서 우리 헤어져 오빠 헤어져 막 이런 거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헤어져 하고 막 헤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당신네 집에 갑시다. 당신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 만나서 정식 인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 거다 예 그게 또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전화하세요. 네, 엄마한테 빨리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보는 데서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여자친구 생겨서 같이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아들아 빨리 오너라 언제 오냐 몇 시에 도착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날 일도 안 나가고 나랑 같이 아침 새벽에 인천에서 이제 저기 마이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이 너무 막 남루한 거예요. 군대처럼 막 그렇게 군대 조끼에다 주머니 더덕더덕 달린 바지까지 막 얼룩무늬 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군화까지 있잖아요. 다나처럼 생긴 그 군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딱 신고 와 그렇게 하고서 이 가방 하나 딱 잔등에 쥐고 그렇게 하고서 그 하얀 차 타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밤에 봤을 때는 그때 처음 그 차를 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은 일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 차에 타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이제 엄마네 집에 갈 때 그 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려가서 준비하고 딱 내려가서 차를 딱 보니까 차가 밤에 봤을 때 흰 차가 너무너무 그 야외등에 엄청 반짝반짝하고 새 차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날 내려가 보니까 차가 와다 누룩히 하면서 막 다 썩었어요. 썩은 발이 차였어요. 그래도 그 차에 타면서 야 그래도 하얀 차니까 아버지가 아주 높은 간부는 아니래도 조금만 그래도 작업반장 비서쯤은 하겠구나. 그거는 저의 그 아버지에 대한 간부의 위치의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 옷차림이 막 남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시내 쪽으로 쑥 들어가더니 차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청바지, 지금도 그 청바지는 아직도 제가 다 버려도 그 청바지는 안 버려요. 남편이 그날 딱 사준 옷이기 때문에 그 청바지를 하나 사줬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의 그 생각에는 청바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에 물조건 날라리 바지 완전히 자본주의 그 아주 나쁜 표현을 하면서 그 청바지 입은 거는 청바지 다 해소하고 청바지 입으면 비판받고 청바지 입고 밖에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지도 않고 그냥 가방에 싸가지고 그 집에까지 갔어요. 가서 뚝 뛰어내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진짜 버선발로 토방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나이를 몰랐어요. 저희 남편한테 서로서로 나이를 안 물어보고 서로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갔어요.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바깥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어요. 차가 쫙 들어오니까 엄마가 오연이라 전주 말이잖아요. 오연이라 고생했다. 욕봤다. 아이고 대근해라 이러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뛰어내리자마자 엄마의 그 밝은 표정을 보고 내가 너무 기뻐서 솔직히 우리 엄마 생각도 났지만도 내가 이 집에서 아직 아무런 약속도 되어 있지 않고 토론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첫인상에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오는 그런 느낌으로 뛰어내려서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시골에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천에서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인상에. 그런데 북한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그랬더니 북한이면 저 꼭대기 동네가 아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으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의 그 가정력은 거진 다 경찰 집안이에요. 다 보안계 집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아버님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해봐서 자꾸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1년 됐어요. 근데 평생 진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만난 기간은 10년, 11년 동안도 한 번도 제가 아버님 소리를 못 해봤어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님 소리라고 안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잠깐 곁들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인상을 딱 보니까 너무 놀라시면서도 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 집안에 제가 북한에서 뛰어들어온 뭐 간첩인가 그렇게 놓여진 그냥 반찬감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랑 인상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고 엄마가 물어보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탈북 스토리들 제가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눈물 없이 하겠어요. 지금 10년이 지난 이때도 지금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그때 초창기에 엄마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고 얼마나 서럽고, 예, 내가 이 집에서 결혼을 못하고 살아도 내 어머니한테 그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 듣고서 한숨을 푹푹 쉬더니 네가 참 고생하면서 왔구나. 근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손목 잡고 우리 집에 온 이상은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온 건데 내가 여기서 승인을 못하겠구나. 우리 막내 아들만큼은 장인 장모가 있는 집에 정말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런 집에 보내고 싶다. 어떡하냐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참, 예,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까칠까칠한 손으로 평생 농사를 하신 엄마가 그 손으로, 아유, 눈물 나. 죄송해요. 엄마가 나의 눈물을 막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얼굴이 얼마나 깔깔한지 손을 이끌어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 했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아니야 내가 이거 말한 거 이거 너한테 너무 상처가 된 것 같구나. 미안하구나 괜한 소리 했구나. 에이 이거 늙은이가 괜한 소리 했구나. 자꾸 이러면서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딴 방에 이렇게 옆에 방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나오시더니 나를 꼭 이렇게 손목을 잡고 그래 네가 우리 아들 만나러 그렇게 10년간 꽃제비 생활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너에게 쓸데없는 말 해갖고 니한테 두 번 다시 상처를 또 2번 준 것 같아갖고 너무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 만나러 온 이상 네가 우리 집에 발길을 들여놓은 이상 너랑 같이 우리 집에서 살자. 그냥 복 많이 받고 그냥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살면 된다. 엄만 그것만 바란다. 우리 집에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엉엉 울면서 엄마 내가 잘 살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서 결국은 엄마 아버지한테 합격을 맞았어요.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내일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3월달에 내려갔는데 3월달에 하나원 졸업하고 3월달에 이제 모든 일이 3, 4, 5월달, 6월달 이랬대구나.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기에 3개월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10월 달에 결혼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남편이랑 둘이 살면서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 나한테 들어올 때 이렇게 300만 원짜리 통장을 줬어요. 통장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갖고 이제 살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가 뭐 5원, 10원 이런 단위로 이렇게 북한에서 보다가 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은 진짜 돈도 많구나. 이 돈으로 진짜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내가 입고 싶었던 거, 신고 싶었던 거 다 나가서 살 거야 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에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돈을 뭐 학교에서 리본값 내오세요, 뭐 꼬마 계획값 내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만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이혼 50점 갖고 오래, 엄마 이런 집 갖고 오래 이렇게 돈 받아서 쓴 거밖에 없고 갖다 낸 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군대 나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월급 주게 되면 사관장들이 다 뺏어가지고 뭐 명절 때 우리 뭐 후방 사업으로 뭐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도 그냥 먹여주니까 살만했어요. 그런데 꽃집이 생활하면서 돈이랑 그 일전도 뭐 만져보고 탈북 과정에도 뭐 브로커 비용 조금 그 브로커 비용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저렇게 또 아이템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그 브로커한테 줘받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또 친구들 같이 컴퓨터 교육 받았던 친구들 다 데리고 모래내 시장에 가서 막 그렇게 먹고 싶었던 냉면 막 그냥 떡 북한에서 떡 먹는 집은 고급 집안이 고급 음식이고 잘 사는 집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품위를 올려서 그 떡도 먹고 막 생선 튀김도 막 사서 먹고 길거리에서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 보다 이게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아 내가 전부가 이것뿐인데 우리 이거 갖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당신도 빵원 나도 빵원. 예, 이거 갖고 우리 이제부터 살자. 내가 돈이 없어도 당신이 돈이 없어도 서로 무시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 합쳐서 돈 벌자. 이렇게 초창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일 시작한 것이 뭐냐면 공사장에서 보도블록 까는 거. 네, 그리고 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게 막 그래서 첫 달에 월급이 94만 원인가 받았어요. 네, 일 한 것만큼 받는 게 94만 원인가 받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오늘 그 병원에 가서 비염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가서 오늘 그 비염 수술을 하고 오니까 그리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술?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한국의 썩고병든 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다 죽는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진찰하는 게 아니라 돈주머니부터 진찰하고 돈 없으면 쫓아낸다 막 이러면서 배워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말 못하는 사연을 내가 알아주는 이해하는 입장에서 94만 원 돈 타온 거를 다 꺼내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수술하라 이러면서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수술비 나 필요 없어요. 나는 다 보험도 들고 보험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줬어요. 이걸로 가서 병원 치료비 하라고 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비염 치료받고 오면서 요만한 강아지를 하나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왜 사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많이 우울증에 온 것 같아갖고 그냥 우울증 치료에 동물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도 좋대. 서로 이렇게 강아지하고 대화도 되고 강아지 씻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털도 다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되면서 치료에 좋대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공사장에서부터 일이 시작된 게 결국에는 아저씨들 밥 해주는 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됐고 또 만나서 시댁에 갔다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36살이었고 제가 4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36이에요. 근데 내가 41살이란 말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연상 연하 커플 이렇게 6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한두 살 차이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꾸 연상연하는 뭐 바람둥이 뭐 여자가 바람 펴서 연하 남자 데리고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좀 놀림을 좀 받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그냥 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뭐 어때요? 그런 게 상관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살면서 쭉 살면서 봤지만 항상 지금까지도 살면서 나는 우리 남편을 연하의 남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오빠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악플로 진짜 악플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방송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악플로 너무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저희 남편한테 와서 막 울고불고 막 남편한테 짜증내고 막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 편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진짜 잘못한 일이지만 또 나 앞에서는 내 편이 돼주고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남편 컬러링에도 위대한 약속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뭐 이런 거 그 노래를 딱
올려주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컬러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핸드폰에 우리 남편 이름을 작은 예수님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큰 대접을 한다고 나를 중전마마라고 하고 있어요. 중전마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그 문자를 저렇게 전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사는데, 연상연하 커플이라 해서 나는 솔직히 북한 애처럼 생각하고 나이도 어린데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부터 당신 일하지 마라, 집만 지켜, 내가 나가서 다 볼게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남자가 일 안 하면 뭐해요? 막 그래요. 아니야, 내가 다 할게. 그냥 집에만 있어. 강아지하고 놀아. 내가 나가서 다 보러 올게. 막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크게 너무 나한테 버팀목이 되니까 막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내가 다 보러 온다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하루 한시도 쉬는 날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이 가장으로서 진짜 할 본분을 다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내 편이 되어주는 그 남편. 지금도 저는 두 번 다시 태어난다면 저희 남편과 살 수만 있다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두 번 다시 태어나서 순실이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다면 살겠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그 자녀 중에 3명이 남자고 2명이 딸이거든요. 근데 세 며느리잖아요. 그 세 며느리 중에서 항상 아픈 손가락은 막내 며느리. 제가 막내인데 막내 며느리라고. 그래서 명절날 가게 되면 보따리들이 항상 5개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큰 보따리는 항상 막내 거라 그래요. 그러면 둘째 며느리라도 첫째 며느리라도 농담으로 그래요. 어머니 왜 막내는 그렇게 많이 줘요? 막 그래요. 그러면 너네들은 친정이 있지 않냐? 친정이 있고 갈대가 있지 않냐? 지는 갈대도 없고 친정도 없고 하는데 우리가 친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친정 식구가 되어줘야지, 이러면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2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50이잖아요. 51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나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나는 내가 시어머니 간격이 아니라 그냥 내 외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할매, 우리 집에도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우리 할매하고 사는 것 같고 그냥 할머니,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굴에.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뭐 내가 해주는 건 없어도 엄마한테 다가서고 싶고 엄마한테 막 비비고 싶고 이럴 때마다 엄마가 저렇게 밥 먹는 거 보면서도 엄마가 뭐라 그러잖아요. 저렇게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저렇게 잘 먹는 애가 북한에서 배고파서 어떻게 살았을까, 배고파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막 추근하게 보는 모습만 봐도 저는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그동안 헤어지면서 못 봤던 그 딸의 꽃제비 기간을 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